안녕하세요. 깨비깨비, 산도깨비 아니고 별깨비가 진행하는 별도깨비전.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른 추석 명절 즐겁게들 잘 지내셨나요? 별깨비는 맏며느리라 집으로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집편을 찍었답니다. 명절마다 대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추석은 유난히 짧은 일정으로 단촐하게 치루었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만나 반갑고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가을, 커피, 행복, 손편지. 별깨비가 좋아하는 말들이죠. 우연히 어떤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Love? Passion? Beautiful? 그런데 정답은 mother라고 하네요. 어쩌다 mother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mother, 엄마, 모성애, 특별한 뭉클함이 있죠. 엄마가 되어서도 엄마라는 말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깊이를 미처 다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70이 가까우는 저희 머리가 하얀 외삼촌들께서 지금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먹울먹해지는 걸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깊은 모종을 따를 길은 없나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향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고향 FM 사람나무 별도깨비전을 듣고 계십니다. 깨비깨비 별깨비.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한 엄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패친이긴 했으나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읽지 못해 무심코 지나치던 분이 계셨어요. 옥화조라는 실명으로 페북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페북에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자로 그분이 포스팅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뽕잎. 잠깐 제가 찾고 있습니다. 뽕잎. 딸랑구가 양평 푸대자루님에게서 올해도 밤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데 어제 오후에 재활용 수거하는 날이라 챙겨 들고 나가다가 만난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우편물이 왔노라 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기를 부탁드리고 재활용을 수거장에 분리하고 집으로 들어서니 밤과 뽕잎 말린 것이 푸짐합니다. 봄에는 쑥과 청을 몇 년째 철마다 챙겨 보내주는 먹거리 덕분에 올 가을에는 뽕잎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뽕잎밥은 딸랑구가 집에 오는 날 특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는 뽕잎 나물 볶음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12동물 작업을 다 했는지 어미를 부르며 가져가라 합니다. 아들이 가져다 놓으라니까 어미 보고 하라며 짜증 섞인 명령을 하는 못된 놈. 불날 뻔한 아들 덕분에 모면했다 해서 의기양양 어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려먹을런지. 어미가 놀고 있는 거 아닌데 아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니까 어미 할 일은 어미가 하는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할 일은 바쁜 어미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희죽 웃으며 나가버립니다. 말을 한들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맴맴. 보물단지 아들이랑 오늘도 어김없이 뒷동산을 오르면서 똑같은 12동물과 세월놀이를 합니다. 아들은 스치고 지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어미에게 전하며 붕괴하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면서 그에 따라 아들 기분이 들쑥날쑥 하듯이 벌러덩 누워서 주절거리는 코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또한 아들 맘이라 합니다.
물론 어미 기분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하는 말과 행동이 믿기만 하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산행 후 마트 가는 걸 좋아하기에 마트에 가자고 툭 던졌습니다. 흐흐흐. 룰루랄라 좋아진 아들. 오늘도 임무 완수입니다. 이분은 3년째 날마다 아들과 함께 뒷산을 오르고 아들과의 산행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를 매일 페북에 포스팅하고 계신데요. 저는 어느 날 밤 이 포스팅에 꽂혀서 밤새 읽고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편의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위대한 엄마의 사랑을 느꼈답니다. 오카님은 60대 후반, 이분에겐 너무너무 총명한 쌍둥이 남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빠인 아들이 2살 때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뇌병변을 앓고 나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군요. 반면 딸은 엄청 예쁘고 총명하여 일찍 철이 들어서 엄마와 오빠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쌍둥이들은 성장하여 40이 거의 다 되었고 딸은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빠와 엄마에게 필요한 일상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챙겨주지요. 초등학생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진 아들은 매일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클레이로 12간지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만들고 또 12동물에 그 12동물에게 별명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행동은 360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한 시간대에 뒷산을 오르는 일이라고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 지난번 링링이 몰아친 태풍의 날에도 뒷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오카님은 아들의 이 산행길에 3, 4년 전부터 늘 함께 동행합니다. 어떤 날은 몸이 손뭉치고 허리가 쑤시고 몸살이 나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아들의 등살에 밀려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다 큰 아들을 혼자 산에 보낼 수 없는 사연이 있더군요. 2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큰 수술을 받고 겨우 한눈으로만 빛을 볼 수 있는 아들이 4년 전 어느 날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더군요. 경찰을 동원한 수색 끝에 겨우 아들을 찾게 된 오카님은 그날 이후 아들의 산행에 동행한답니다. 얌전히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산을 오르다 힘들면 벤치에 벌러덩 누워 꼼짝 않는 아들을 달래가며 무사히 산행을 다녀오는 일이 예사롭지만은 않은 일상일 겁니다. 모정이 깊은 오카님은 이 일을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과 대화하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즐겁게 매일매일을 기록하며 그들만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에 한두 번, 단 며칠 동안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언제나 아들 곁에서 엄마를 부를 때마다 달려가며 또 아들의 엉뚱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이웃들이 놀라지 않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매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산행을 하는 아들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는 엄마가 오늘은 힘드니 좀 쉬자고 하면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요. 비록 자폐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매일 반복하는 일상일지라도 툭하면 산을 가겠노라 다짐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2번째는 언제나 아들의 편에서 세상과 다른 아들의 시선과 눈높이로 맞추어 대화하고 진심으로 웃어주는 엄마의 사랑과 열린 마음입니다.
제게도 다 성장한 아들, 딸이 있어요. 조심하자 하면서도 저는 늘 저의 관점에서 두 녀석을 바라보며 명령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이나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결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오카님의 그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포스팅을 보면서 애틋함과 감동이 저절로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이어온 이 페북의 포스팅들은 오카님의 딸이 엮어서 책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너에게 가는 길과 너를 향한 메아리라는 제목이래요. 여러분도 한 번쯤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모자의 하루하루 사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민보다는 행복과 감사가 느껴져요. 요즘 저의 일상에서 곧잘 쉽게 지치거나 피로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페북에서 만나는 이 모자의 운명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금 나태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 정말 맑고 쾌청하고 청명하죠? 그 하늘처럼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의 날씨도 흐림없이 늘 깨끗하고 맑기를, 늘 감사하고 또 행복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빌어봅니다. 좀 엉뚱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페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발견한 유난히 감동적인 이 모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9월의 별개 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별개 비전은 더욱 유쾌하고 조금은 신나는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그만 안녕. 깨비 별깨비 물러갑니다. 유후.